책을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는 예전부터 꼭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요즘도 책 읽기에 대한 조언을 보면 꼭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요즘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읽어도 상관이 없을까?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읽다가 만다든지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읽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일부만 읽게 되면 내가 집중해서 읽고 그 흥미가 좀 떨어진 부분은 제외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른 책을 본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몰입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어떤 책이나 전체를 다 읽든 부분으로 읽든 그건 독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어떻게 읽는다고 해서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부분만 읽어도 어쨌든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읽었을 때 읽는 것이 되게 많을 수 있는 책들도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반대로 부분만 읽어도 별로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몇 가지 책을 앞에 놓았습니다. 굵기로만 봤을 때 이제 벽돌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좀 중간 사이즈 양장본이기 때문에 그 하드커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워 보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두꺼워요. 자, 그 다음에 얇은 책들이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고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여기 이제 표지가 제목이 잘 안 보이는데요. 생각의 시대라고 제가 자주 언급했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의 본질. 학자가 썼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고요. 이건 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이분도 꽤 공부를 하신 분이지만 학술적인 목적으로 쓴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책에 나올 만한 얘기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꺼우니까 당연히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서 읽기가 힘드니까 부분만 읽을 수도 있죠. 자, 근데 그런 분류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에세이처럼 되어 있는데 에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는 이랬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랬어. 그러니까 나를 참고해서 당신도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좋겠어. 그게 참 좋을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에세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책은 중간중간 푹 들어가서 읽어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읽어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당연히 에세이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근데 제목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지만 사실 작가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어떻게 보면은 잘 될 리가 없다. 약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잘 된다라는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뒀어요. 또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 정도는 돼야지.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정도, 그 정도를 내가 해내면 될 거야. 근데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나 그냥 괜찮게 잘 하고 있네? 가 아니라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진 않을까? 그러면서도 항상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데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느꼈고 또 이러한 지혜를 내가 깨달았다는 걸 듣는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 생활해왔고 어떤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것만 보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사람 마음에 공감을 하거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느끼는 바가 또 자기 자신을 바꾸거나 격려를 받는 게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읽었을 때 조금 잃어버리는 게 많을 만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걸 들어보면 이제 생각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제목은 조그맣게 써있네요. 그 책에 비해서 생각의 시대입니다. 여기 크게 써있군요. 인류 문명을 만든 5가지 생각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지식이거나 그럴 수 있지만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나도 인류가 발전해 온 것처럼 지식이 탄생할 때 어떤 식의 생각을 통해서, 즉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은유라든가 언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죠. 은유가 처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에 대한 얘기가 그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였던가? 자, 원리, 문장, 수사. 나의 사고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더 나은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제 느낌상 이 책보다도 오히려 한 챕터, 지금 4장, 수가 어떻게 해서 인류의 발전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읽어도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이 책보다 더 적어 보여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껍다 또는 에세이냐 아니면 어떤 교양서적, 인문학 책이냐,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전부터 뭔가 차곡차곡하게 해오면서 읽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또 독자한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성찰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거, 자,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제때 감정 표현을 잘한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은 제때 감정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 뭐겠어요? 좋다, 나쁘다, 화난다, 기쁘다 등등인 거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삶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한 사람은. 그러면 화났을 때 화났다고 말 못하는 거, 반대로 기쁜데 기쁘다고 말 못하는 것도 나에게 해로울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중에서 쉬운 건 뭐예요? 기쁠 때 기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눈치 보면서 남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저거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이러면 좀 그게 뭐가 재밌어? 이런 소리 들을까봐 내가 혹시 좀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걸 좋다라고 하는데 그걸 욕할 사람이 더 적겠지. 그럼 난 이거부터 해볼래. 아니면 그쵸. 화났을 때 아니 그거 갖고 왜 화를 내? 자, 화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얻는 경우가 좀 요즘 세상에는 많습니다. 근데 기쁠 때 난 안 기쁜데? 이럴 수는 있지만 기쁜 것에 대해서 돌 던지는 거 좀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기쁜 것을 기쁘다고 하고 좋은 걸 나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얻어내는 것들이 많으면 또 역시 중간부터 훅 들어가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식도 그래요. 이전까지 쌓아왔던 생각들이 좀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내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중간부터 읽는 것들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면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만약에 지금 제가 펼쳐놓은 책들 중에 가장 두꺼운 이 책 같은 경우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읽어가야 되면 이걸 어떻게 읽냐는 거죠. 이렇게 많은 페이지 수를 보시면요, 아마도 맨 마지막 페이지가 680페이지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100페이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읽는다 쳐도 680페이지 되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될까요? 다 읽으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 지식이 갖고 있는 체계를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한번 가져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읽다가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해서 이 책을 읽으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유추는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가? 자, 이게 읽고 싶어요. 35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80페이지 되죠? 이걸 읽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앞에서부터 읽어온 것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줄 수 없더라도 나는 어쨌든 저거부터 읽고 싶고 저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럼 앞에서부터 300페이지 이상을 읽어오면서 읽으려면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 중단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을 접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읽고 나서 여기서부터 조금, 그러니까 페이지는 이렇게 가는 거지만 여기서 궁금한 거를 읽고 거기서부터 펼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읽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써 있다가 아니라
뭐라 말하면 그 밑에 전제되어 있는 것, 어떤 가정들, 또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봐, 이러이러한 경우에 그럴 수 있나 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앞을 돌아가서 다시 읽게 되면 뒤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떠올렸던 것들이 앞에서 언급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나는 이 앞부분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읽어서 앞에 읽은 것을 토대로 다음 걸 읽고 이런 효과가,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빨리 읽고 싶었던 그 부분을 깊이 읽고 앞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글을 읽는 방법,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안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듣고 싶은 얘기일 때도 있어요. 그냥 듣고 싶은 얘기. 조금만 읽어도 돼. 편안하게 읽어도 돼. 라든가, 너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제가 이제 마음대로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토대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 걸 통해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 마음대로 읽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책을 기왕 읽는 김에 내가 많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려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쫓아서 읽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대충 해도 되거나 정말 읽고는 싶은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좀 피해가고 싶고 정말 혹시 안 읽고도 이 내용을 알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은 안 좋은 생각이죠. 게으른 생각이에요. 근데 그 게으르지만 어쨌든 내가 나름 읽는 것이 너무 힘들고 바쁘거나 그렇다면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해서 전통적으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읽어나가는 것보다는 나의 흥미와 또 나의 이해력을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부를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즉 중간에 읽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되돌아가거나 거기서부터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읽은 다음에 앞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아마도 그게 한 3장이거나 4장 이 정도였다면 1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책이 되게 분량이 많은데 내가 한 8장을 읽고 싶었어요. 그러면 8장 읽은 다음에 1장 읽으면 이 8장과 1장 사이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8장 읽은 다음에 뭐 7장으로 가서 조금씩 이렇게 되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잘 살펴보면 1장을 읽으면 2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2장에서 3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1장에서 한 7장까지가 있는데 2, 3, 4, 5, 6, 7은 사실 좀 이렇게 위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들의 토대가 되는 건 1장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1장만 나머지 2, 3, 4, 5, 6, 7과 관련이 돼 있고 2장과 3장은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배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1장은 읽어주되 그 다음에 뒤에 것들은 어떤 걸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걸 빠뜨리고 읽더라도. 그래서 책의 구성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일단은 가능한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읽기에 가능한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얻고자 한다면 조금 더 주변을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읽는 순서라든지 내가 어디까지 읽을까를 선택해 본다면 좋겠습니다.